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이적 방어 작용의 특이적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몸에 들어온 병원체가 누군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병원체별로 맞춤 전략을 세워서 그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병원체를 인식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병원체에 대한 맞춤 전략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특이적 방어 작용은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방어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병원체에 대한 맞춤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천적 방어 작용에 비해서 방어 작용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특이적 방어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항원 항체 반응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내용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항원 항체 반응이 뭔지 잘 정리해 주길 바래요. 첫 번째, 항원은 뭐고 도대체 항체는 뭐냐 되는데, 항체라는 말은 약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항체가 없다, 항체가 작용한다, 이런 말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 앞서 항원이란 거는 병원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원이란 거는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물질, 쉽게 말하면 병원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죠. 자, 그럼 항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내 몸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항체는 이 항원을 제거하는 물질인데, 그냥 항원을 제거하는 보다는 이 항원과 결합해서 이 항원을 무력화시키거나 더 이상 이물질, 세균 같은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쁜 작용을 하지 못하게 얘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식균 작용을 일어나게끔 얘를 붙잡아둬서 야 백혈구 빨리 와서 얘 잡아먹어서 빨리 없애버려, 이렇게 식균 작용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원은 쉽게 말하면은 이물질, 항체는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무력화시키고 식균 작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많이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 항체가 아무 항원에 결합하는 것은 아니고, 이 항체는 자신과 결합할 수 있는 모양에 맞는 항원을 인식해서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얘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녀석이 맞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제거하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 작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확인해서 그 녀석을 골라 죽이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 항원항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이물질, 항원이 들어와야겠죠? 내 몸에 세균 같은 병원체가 들어섭시다. 이 병원체는 방금 말했듯이 특정한 항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체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불러줄게요. 이 병원체 특별하게 세모 모양의 항원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병원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이 세모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병원체가 이 세모라는 항원을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세포가 눈이 있는 게 아니죠? 눈보다 더 작은 단위니까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뭐냐면요, 배식세포, 말 그대로 커다랗게 먹는 세포 혹은 많이 먹는 세포 상관없는데, 이 커다랗게 먹는, 즉 백혈구인데요, 이 배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자, 병원균을 먹는 작용 뭐라 불렀죠? 그쵸? 식균 작용이라고 불렀죠? 배식세포가 이 식균 작용을 통해서 병원체를 먹고요. 이 식균 작용을 통해 병원체를 먹어서 항원을 인식합니다. 먹어보니 이 녀석 세모를 가진 녀석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항원을 갖고 있는 병원체인지를 인식, 즉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세모네 확인하는 거죠. 근데 대식세포는 근데 병원체를 마구잡이로 먹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어난 이 식균 작용은 특이적은 아닙니다. 얘는 일단은 누군지 모르고 먹은 거거든요. 먹은 것까지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에요. 얘는 누군지 확인하고 먹은 게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자, 근데 대식세포가 이제 병원체를 먹어서 신분증, 항원을 확인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신분증을 토대로 현상수배 하겠죠? 야, 세모 쳐들었어. 세모들은 이제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가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데, 얘가 직접 다 잡아 죽이는 건 아니고 우리 몸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을 통해서 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그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은 보조 T 림프구예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지금 확인한 이 항원을, 인쇄 항원을 누구한테 알려주냐? 이 보조 T 림프구한테 야, 지금 세모가 쳐들어왔어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럼 보조 T 림프구도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보조니까 직접 하는 느낌은 아니죠. 뭔가 도와준 느낌이죠. 이름에 걸맞게 보조 T 림프구도 이때 제시받은 항원을 통해서 직접 이 병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음 과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게 되냐면요. 두 가지 루트로 도와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러한 방어작용하는 녀석들을 통틀어서 림프구라고 부르죠. 림프구. 백혈구의 일종인데 우리 몸에 요 방어작용하는 애들을 통틀어서 림프구라 부르는데 림프구는 크게 두 종이 있습니다. T 림프구가 있고요. B 림프구가 있어요. 첫 번째 T 림프구는 왜 T 림프구냐? 모든 림프구의 고향은 어딜까요? 이 혈구를 만든 백혈구 일종이니까 이 모든 혈구들의 고향은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 뼈 깊숙이 있는 그 연한 조직. 그래서 모든 림프구의 고향은 골수예요. 태어난 곳은 골수입니다. 그런데 자라난 곳, 성숙한 곳이 달라요. 이 T 림프구는 태어난 곳은 골수지만 자라난, 성숙한 곳은 가슴샘에서 성숙합니다. 감슴이 아니라 가슴샘에서 성숙하게 되는데 이 가슴샘을 영어로 하면은 T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샘에서 성숙했다 그래서 T 림프구라 불러요. 자, 그럼 B 림프구는 왜 B 림프구냐? 얘도 림프구니까 일단 고향은 어딜까요? 그쵸? 골수겠죠? 얘도 림프구니까 고향은 다 골수입니다. 태어난 곳은 골수인데요. 얘는 고향을 떠나지 않아요. 얘는 성숙하는 것, 자라는 것도 골수입니다. 여러분 골수는 쉽게 뼈니까 아무래도 뭐로 쓰겠어요? 본이니까 B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B 림프구라 불러주는 거예요. B 림프구든 T 림프구든 다 우리 몸에서 면역작용을 하는 애들인데 둘 다 고향 어디다? 골수입니다. 근데 고향을 떠나는 건 누가? T 림프구가 떠납니다. 어디로? 가슴샘으로. 근데 가슴샘의 약자가 T이기 때문에 T 림프구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자, 과정을 볼까요? 자, 아까 항원이 누군지 세모를 전달받은 이 보조 T 림프구가 T 림프구도 도와주고 B 림프구도 도와줘요. 그냥 도와준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죠? 활성화시켜준다고 표현할게요. T 림프구도 활성화시켜주고 B 림프구도 활성화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루트를 따라보면은 T 림프구는 이 보조 T 림프구에 활성화돼서 누구로 변하냐? 세포 독성 T 림프구로 변신을 해요. 세포 독성, 말 그대로 세포에 독을 가하는 세포를 죽여버리는 T 림프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모를 제시받았으니 앞으로 세모를 나타내는 세포 혹은 병원체를 직접 죽이겠다 이 뜻이에요. 그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제시받은 이 세모라는 항원을 제시받아서 세모를 띠는 병원체 혹은 이 세모한테 감염당한 세포를 직접 제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조 T 림프구에 의해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얘가 알려준 이 세모를 가진 이 항원에 해당되는 병원체를 직접 죽이거나 이 병원체에 감염당한 세포를 직접 죽이게 돼요. 세포에 뭔가 직접 관여하는 면역작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시겠죠?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루트는 뭐냐? 이번에는 B 림프구한테 전달해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B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주면 야, 세모가 쳐들어왔대. 얘를 좀 막아봐. 라고 해서 두 번째 루트인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요. B 림프구가 활성화되어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세포로 분화합니다. 한 세포가 다른 세포로 변신하는 것을 유식한 말로 분화한다 표현해요. 자, 하나의 세포는 형질세포고 하나의 세포는 기억세포인데요. 이 형질세포가 드디어 아까 말했던 항체를 만들어주게 돼요.
항체를 만들었으니 이 항체에 의해서 항원항체 반응으로 이 병원체를 무력화시켰죠? 이렇게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포도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면 세포성 면역. B 림프구가 형질세포를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항체 반응으로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면은 체액성 면역. 이 두 가지 면역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갑자기 얘는 설명 안 해버렸죠? 얘는 뭘까요? 여기까지 봐야겠죠? 이름이 기억세포예요. 이름이 기억세포니까 역할이 뭐겠어요? 기억하는 겁니다. 뒤끝이 있는 거죠. 기억합니다. 당연히 누굴 기억하겠어요? 쳐들어온, 지금 알려진 세모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세포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항원을 기억합니다. 지금 들어온 쟤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항원이 지금 뭐겠어요? 세모겠죠? 동일한 항원이 만약에 2차, 두 번째 지워졌네. 동일한 항원이 두 번째로 만약에 내 몸에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긴 과정이에요. 이거 거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얘가 누군지 이미 기억하고 있으니까. 바로 얘가 누군지 파악해서 이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해요. 일부는 또 기억세포로 남아서 나중은 또 대비하고요. 그래서 이때 단순히 형질세포로 그냥 분화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고 엄청 신속하게 분화합니다. 이 분화한 형질세포가 또 뭐 만들겠어요? 또 항체 만들겠죠? 그럼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이 세모가 들어갈 때는 이 과정이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고 길거든요. 그래서 이 항체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우리 아픈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드디어 항체가 만들어져서 병원체가 제거되면 낫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일한 항원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얘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는 녀석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 없이 얘에 대해 기억하고 있으니까 얘에 대한 형질세포로 바로 분화해서 얘에 대한 항체를 바로 만들어서 더군다나 빠르고 많이 바로 만들어서 이 병원체를 바로바로 제거해 주니까 내가 아플 틈도 없이 바로 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세포에 의한 면역을 뭐라고 하면요 2차 면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왜 2차예요? 동일한 녀석이 2차로 들어왔을 때만 일어나는 거니까요. 1차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병원체에 가열되지 않으면 쉽게 이겨내려면은 몸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병원체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걔를 기억해뒀다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몸에 그 병원체에 대한 기억세포를 억지로 일부러 만들어내는 이 약이라 표현할까요? 그 약이발은 뭐냐면은 백신입니다. 백신. 그래서 만약에 내 몸에 이거 적을게요. 내 몸에 근데 병원체를 직접 넣으면 안 되겠죠. 아프니까. 그래서 약화된 항원 병원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 몸에 뭘 남긴다? 기억세포를 남기는 거예요. 기억세포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병원체 항원이 쳐들어왔을 때 내부에 뭐가 있으니까 이미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걔를 맞춤별로 신속하게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백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 거는 약화된 병원체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몸에 기억세포를 남기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들어왔을 때 제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 길게 봤는데요. 이 특이적 면역 방어작용 중요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길 바랄게요. 아시겠습니다.